궁금한 종목 Y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오늘장 반도체 어떻게 봐야 될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급락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특히나 네. 삼성전자 원체 이제 골 깊게 떨어져서 신저가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고 지금 현 시점에서 반도체의 돌파구 어디라고 보세요? 네, 일단 뭐 실적이 삼성전자가 이번에 7일 날 아마 잠정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분석이 뭐 월가의 IB들마다도 계속해서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수출입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저는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출입 데이터가 오늘 아마 시장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추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삼성전자 쪽 같은 경우는 수급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요.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수급의 향방에 따라서 반도체주에 대한 뭐 방향성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출입 동향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반등을 하느냐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미칠 만한 영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열어봐야지 알 것 같은데 일단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평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치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여기서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삼성전자의 실적 이후에 뭐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네. 그래도 하반 경직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하방 경직, 그러니까 바닥은 좀 다져가는 구간에서 수급의 동향도 그리고 수출입 데이터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좀 뚜껑 열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 삼성전자 실적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삼성전자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최근에 개인들이 정말 많이 샀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또 한 번의 신저가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대응 자체가 너무 무색할 만큼 떨어진 자리가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삼성전자를 매매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뭐 테마성을 가지고 매수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규모가 있는 기업으로서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도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더 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장된 이후에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는 PBR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수준은 거의 저점대 구간이 맞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안 좋은 내용들이 조금 더 들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요 캐파 쪽에 대한 모멘텀들, 메리트를 좀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등은 어렵겠지만 지금부터 그래도 하반 경직 보여주면서 시차를 좀 둔다라고 한다면 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우리가 지금 분석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D램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는 HBM에서 D램 쪽에서 이제 HBM이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HBM 쪽에 대해서 밀린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 쪽에 대한 퀄 테스트가 통과돼야 된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2025년도라도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좀 그래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들이 지금 저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뭐 파운드리 쪽도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의 D램 쪽에서도 수요가 이제 많이 따라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쪽에서도 수익성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 근데 주가는 저점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보유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길게 걸리겠지만 반등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은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AI 트렌드가 이어지면서 AI 쪽에 대한 수요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예.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생산할 수 있는 물량만 가지고는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전자 쪽으로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안 좋지만 그래도 반등 가능성은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등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쪽으로 말씀 주셨는데 지금 PD님이 그럼 물 타냐 질문 주셨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굉장히 지금 개인들이 아마 이 고민 가장 많이 할 거거든요. 추가 저는 매수? 현금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다수의 투자자분들이 네.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주가가 지금 꽤 많이 밀렸죠, 고점에서. 근데 이 밀리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주면서 계속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대다수가 밀리는 초입에 추가 매수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현금 비중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전 추가 매수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최저점이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무슨 잡주도 아니고요. 그렇죠.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도 아니죠. 우리가 테마주라고 한다면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매도하시고 나중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네. 저는 그래도 안 좋은 내용들 많이 나오지만 여기서 추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시초가보다는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종가에 양봉이 나올 때 추가 매수하시는 게 네.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너무 급할 것 없겠네요. 현금이 어느 정도 괜찮게 그 비중 추가가 가능하다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 쪽으로 답변 주셨고 SK 하이닉스 월요일에 급락이었잖아요. 5% 하락. 그러니까 떨어지면 하이닉스는 더 떨어지고 올라가면 더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 그럼 오늘 매수 기회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이게 참 하이닉스를 항상 뭐 7월 달이랑 8월 달 초에는 제가 매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그러니까요. 드렸거든요. 네. 근데 반등 주면 19만 원까지 반등을 줄 겁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19만 원대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또 이게 대형주인데도 굉장히 빠르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번에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7만 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좀 접근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네. 그 자리에서 매수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목표가는 19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연중 고점을 경신할 만큼의 모멘텀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반도체 쪽에 대한 분석은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요. 안 좋게 내놓고 있는 쪽도 있고 반대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생각을 해보면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2분기에도 제가 반도체 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3분기와 4분기까지 좋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반도체 좋습니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꺾이고 났을 때는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지금 SK하이닉스 매수 기회는 맞는데 17만 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반등 나올 때도 계속해서 랠리가 이어진다라는 관점보다는 19만 원 선에서는 다시 한번 자르는 네.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한 요즘의 하이닉스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반도체 지금 자리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제가 예전엔 파크 시스템즈라는 기업을 한번 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KC텍이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KC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CMP라고 해가지고 연마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적층을 하게 되면 거기를 평평하게 만드는 기술력이 필요한데 그에 따라서 KC텍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HBM3E에서 8단에서 8단 쪽이 어떻게 보면 주력이 될 가능성도 높았는데 바로 12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를 계속해서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그 표면이 평평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KC텍이라는 기업이 삼성전자 향 기업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2024년도부터는 이제 SK하이닉스 향 매출도 잡히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 쪽에 대한 수요가 어쨌든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SK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등락 자체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지금 장비주들 같은 경우 상승할 여력이 종목별마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KC텍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게 세정 장비 쪽으로도 향후에 기대감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전천후 장비주로서 KC텍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39,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고요. 39,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31,000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KC텍 탑픽입니다. 목표가 39,000원 그리고 하단은 31,000원으로 잡아볼게요. 2차 전지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제 테슬라 3분기 차량 인도량
발표가 목전에 다가온 상황인데 2차 전지의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바닥 다졌나? 지난번에도 질문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바뀌었나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제가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는 네.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 2달 정도 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좋다는 얘기를 2달 정도 했는데 여기서 또 바닥을 다졌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좀 올라오긴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 분들은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는데 2차 전지의 업황이 아니라 이제 주가 자체는 전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날에도 수출입 동향이 나왔는데 2차 전지 쪽이 아직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 하향 레포트도 나오곤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더라도 일단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을 했었고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2차 전지가 크게 밀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나는 분들은 조금 챙겼다가 되밀림이 나오면 매수의 기회. 만약에 이제 2차 전지가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뭐 종목별 선별을 통해 가지고 포트에 좀 담아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뷰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풀어주셨는데 선별적으로 담는다면 그럼 증권사에서 지금 너도 나도 좋게 얘기하는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일단 2차 전지 쪽에서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죠.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만 실적적인 부분은 안 좋아요.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질 만큼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되게 죄송하지만 주가라는 게 실적 따라서 움직인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실적적인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전에 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하향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찾아보니까 51만 원 목표가로 하고 있는 레포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51만 원까지는 조금 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전기차의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럽 쪽에서 또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정책적으로 푸시를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또 유럽 쪽에서의 그 지분율이 점유율이 40%에서 50%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유럽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되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 2차 전지 관련주들 전 주가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뭐 공격적인 투자는 지금 저점 대비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1만 원에서 41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20%. 30% 정도가 올라온 거라서 조정 좀 받으면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전략을 짜주셨네요.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있으시다면 챙기면서 그렇지 않다면 종목을 좀 선별해서 접근해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그럼 오늘 탑픽 궁금합니다. 예, 이제 2차 전지 종목군들도 약간 쇼티지가 나오는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에코앤드림 이런 기업들로 자금이 좀 들어왔고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도 자금이 좀 들어왔었는데 지금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못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장비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CIS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CIS. 전극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도 전기차 쪽에 대한 모멘텀, 2차 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안 좋으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다. 2024년도에도 실적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CIS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적이 좋았어요.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채워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CIS는 이제 장비 쪽 전극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추가적으로 전고체와 관련되어 있는 소재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9,850원인데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500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탑픽은 CIS 받아봤고요. 오늘장 전략 챙겨볼게요. 네, 오늘은 앞서서도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수출입 동향이 나왔어요. 반도체도 나왔고요. 2차 전지도 나왔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 수출입 동향이 어떻게 나왔던지 간에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디로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수출입 동향이 잘 나왔는데 안 나왔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와 반도체 방향성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다른 업종들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출입 동향에 따른 반도체 방향 체크 오늘장 전략으로 받아보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